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337쪽 월일시 록론. 옛날에는 월지에서 녹을 만나면 걸록격이라 하고, 일지에서 녹을 만나면 전록격이라 하고, 시지에서 녹을 만나면 귀록격이라 했다. 사람의 명조에서 궁달과 길흉은 반드시 사주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어찌 하나의 지지에 녹이 있다고 해서 그 녹을 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릇 명조의 격은 모두 생극에서 얻어가지므로 정관과 칠살과 인성과 재성과 식신과 상관의 육격이 있는데, 녹은 생주하는 것도 아니고 극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지지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비견일 뿐이다. 귀록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잘 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원령에 있는 재성이나 정관이 귀록을 만나면 재성이나 정관의 기람이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로써 녹이 용신이 되지만 단지 재성이나 정관의 기람을 도와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걸록과 전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것들이 어찌 격이 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들은 모두 여전히 녹일 따름이다. 옛날에는 걸록인 경우에는 정관을 기뻐하나 귀록인 경우에는 정관을 꺼린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치가 어찌 있겠는가? 또 옛날에는 삼록, 걸록, 전록, 귀록이 모두 칠사를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이는 틀림없이 일주가 이 녹에만 겨우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칠살이 그 녹을 손상시키면 일주가 의지할 데가 없어지므로 칠살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일주가 녹 외에 또다시 생부를 받고 있다면 비록 칠살을 만나더라도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한편 재성이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식신은 각자 자신의 녹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는 반드시 먼저 재성이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식신에 해당하는 천간을 만난 다음에 재성이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식신에 해당하는 지지를 만나야 비로소 맞는 말이 된다. 예책을 보면 병일주가 천간에서 정관 계수를 만나지 않고 지지에서 정관 자수를 만나기만 해도 정관이 녹을 얻었다고 했고, 임일주가 천간에서 재성 정화를 만나지 않고 지지에서 재성 오화를 만나기만 해도 재성이 녹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는 곧 사주원국에서 자오묘유나 인신사해 같은 8가지의 지지를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재성이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식신이 녹을 얻는다는 말이니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덧붙여 판별해 놓는다. 339쪽 청용 복형 등격론. 옛날에는 다음과 같은 격을 얻어가졌는데, 곧 갑일주나 을일주가 금 위에 앉아있으면 청용 복형격이라 했으며, 병일주나 정일주가 수 위에 앉아있으면 주작 승풍이라 했으며, 무일주나 기일주가 토 위에 앉아있으면 구진득위라고 했으며, 경일주나 신일주가 화 위에 앉아있으면 백호지세라고 했으며, 임일주나 계일주가 토 위에 앉아있으면 원무당권이라 했다. 그런데 일주가 관살 위에 앉아있는데 어찌 성급하게 당권이니 지세니 할 수 있겠는가? 설사 관살이 삼합국을 이루고 있거나 삼합국을 이루고 있으면서 재성이나 정인 위에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천간을 따져보지 않고 사주원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가? 또 옛사람들의 주석을 보면 복형이란 금에게 복종한다는 말이다 고 했다. 그런데 극제를 받아서 복종하는 것은 당권이나 득세와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어찌 천간의 상황을 균등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이상과 같으니 이러한 학설은 마땅히 없애버려야 한다. 341쪽 복덕수기경론. 옛날에는 오음간에 해당하는 일주가 사유축을 만나면 복덕수기격이 된다고 하면서 그 법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천간의 2개의 비견을 보고 지지에는 반드시 사유축을 전부 다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음간이든 양간이든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을 만나면 혹은 관살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인성이나 재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식상이 되기도 하므로 마땅히 계절을 살펴 금국을 눌러야 할지 도와줘야 할지 분간해야 하거늘 어찌 일주와 천간의 두 비견이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을 만났다고 해서 수기가 된다고 하는가. 만약 지지에서 해묘미, 목국을 만난다면 그 이치가 역시 똑같은데 어찌 해묘미, 목국은 얻어가지지 않는가. 또 만약 양간에 해당하는 일주와 천간의 두 비견이 지지에서 인오술 화국이나 신자진 수국을 만난다면 어찌 빼어난 덕이 없겠는가. 또 옛날에는 세계의 기사나 세계의 기유나 세계의 기축도 복덕 수기격이 된다고 했는데 기유든지 기축이든지 어찌 세계가 나란히 나타날 수 있겠는가. 설령 다른 간지에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국이라서 더욱더 번거로운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기일주가 유시나 축시를 만난다면 오히려 금으로 여기고 사유축을 전부 다 만난다면 세 개의 금으로 여기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심하다고 할 만한데 어찌 빼어난 덕으로 여기겠는가. 이것들은 실로 근거 없이 멋대로 만든 격이므로 없애버려야 한다. 343쪽 삼기론. 옛날에는 을목과 병화와 정화를 삼기로 삼았는데 이러한 이치는 기문에서 나왔다. 만약 기문에 따라 연구한다면 그 법은 복잡하므로 이러한 세 글자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평의 의치도 이미 대단히 번잡한데 기문까지 더하면 그 분야의 책이 집안을 가득 채워 그 책들을 다 읽을 수 없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쌓아놓은 책들을 다 없앨 수 없다. 만약 단지 이러한 세 글자만 사용한다면 을일주가 병화나 정화를 만나면 아마도 목화 통명격에 부합할 것이며 병일주가 을목을 만나면 단지 정인일 뿐이고 정화를 만나면 겁재가 되며 정일주가 을목을 만나면 효인이 되고 병화를 만나면 역시 겁재가 된다. 또 가령 갑일주가 을목과 병화와 정화를 만나면 하나는 겁재가 되고 하나는 식신이 되고 하나는 상관이 되며 경일주가 을목과 병화와 정화를 만나면 하나는 재성이 되고 하나는 칠살이 되고 하나는 정관이 되는데 여기에 어찌 기이한 것이 있겠는가. 또 옛날에는 을목과 병화와 정화는 천상의 삼기로 여기고 게다가 갑목과 무토와 경금은 지하의 삼기로 여기고 임수와 계수와 신금은 인중의 삼기로 여겼는데 이것들은 더욱더 견강부회한 것들이니 모두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책을 다시 고찰해보면 삼기가 있는데 곧 재성과 정관과 정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형충극해가 없으면 삼기라고 했다. 또 재성과 정관과 식신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도 역시 삼기라고 했는데 재성과 정관과 식신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치자면 어떤 명조엔들 이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겠는가. 설령 형충극해가 없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충극해가 없는 국도 늘상 있는 법이거늘 어찌 형충극해가 없는 국이라고 해서 기이하다고 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것들도 모두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345쪽 쌍미론. 옛날에는 이모일주와 계사일주를 얻어가지면 재관 쌍미격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임수일주가 정관 기토와 재성 정화 위에 앉아있고 계수일주가 정관 무토와 재성 병화 위에 앉아있는 데다가 다른 성분이 뒤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모일주와 계사일주는 겨울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천간에서 칠살이나 상관을 보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 이모일주와 계사일주는 정말로 아름답지만 일지가 재성과 정관인 경우는 단지 한 부분일 뿐인데 어찌 성급하게 격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또 재성과 정관을 중히 여기는 까닭은 일주가 재성과 정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모일주가 간지에서 정화와 기토와 오화와 미토를 거듭 보거나 계사일주가 간지에서 병화와 무토와 진토와 사화를 거듭 본다면 아마 재성과 정관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또 만약 이모일주와 계사일주가 천간에서 칠사를 보거나 4와 5가 충을 만난다면 재관 쌍미격으로 가져다 쓰지 않지만 별도로 살인 상제격이나 살인 상정격과 같은 격을 이루거나 혹은 간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에는 해묘미가 삼합하여 상관 목국을 이루고 상관을 제어하거나 인화하는 성분이 있으면 모두 귀격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앉은 자리의 재성과 정관에 구애되어야 하며 어찌 반드시 칠살과 상관을 가져다 써서는 안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 앉은 자리가 재성과 정관과 정인과 식신이면 아름다운 바탕이 이미 갖추어진 셈인데 만약 사주 원국 전체의 억부가 적절하다면 입신 출세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끝내 앉은 자리에 재성과 정관과 정인과 식신만 믿고서 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옛 사람들이 십간 중에서 이모일주와 계사일주만 얻어가진 데에는 틀림없이 다른 일주와 같지 않은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기해일주도 기토가 해 속에 들어있는 정관 간목과 재성 임수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기해일주가 앞의 이모일주나 계사일주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한편 일주가 정관과 정인 위에 앉아있는 경우도 많은데 어찌 정인을 보는 것이 재성을 보는 것보다 못하겠으며 어찌 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 쓸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346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